안녕하세요. 고건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곳은 중국의 명태조 주원장과 그의 아내 마황후가 묻힌 합장능인 명효릉인데요. 명효릉은 이전의 당송시대 황릉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능의 제도를 마련했고 주원장 이후 명청 황릉 제도의 표본이 된 곳입니다. 또한 명효릉은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의 합장능인 홍릉을 조성할 때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홍릉 앞에 배열된 성물의 종류와 배치가 유사하여 명효릉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조선 왕릉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난징의 지하철을 타면 하마방이라는 역이 있어요. 이곳에서 내리면 명태조 주원장과 그의 아내 마황후의 합장능인 명효릉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마방역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하마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폐방이 있는 곳인데요. 명효릉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방 위에는 제사, 관원, 하마라고 쓰여 있는데요. 지금부터 황제의 능구역이니 문씨는 가마에서 내리고 무씨는 말에서 내려 개국 황제 주원장에게 존경과 숭배의 마음을 다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방을 보시면 여러 군데 보수된 흔적이 있죠. 이 하마방은 1948년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되었다가 1980년대 다시 수습하여 수리 보수를 하게 된 것이지요. 자, 이제부터 명효릉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은 하마방에서 석옹중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황제의 불로장생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황제를 만세라고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황제 자신도 이것은 이룰 수 없는 꿈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현세와 같이 변함없는 영화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주원장은 홍무 14년인 1381년부터 대대적으로 효릉 공사를 착수했고 사후에도 계속되어서 장장 25년간 주원장의 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주원장의 아내 마황후가 병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마황후를 효릉에 안장하고 또 주원장은 자신이 너무도 사랑했던 아내였기에 그녀의 시호인 효자를 따서 능 이름을 효릉이라고 하게 됩니다. 명효릉의 첫 번째 대문은 바로 이 대금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원래 이곳은 황색 유리 기와와 겹차마를 한 목조 건축물이 벽체 위에 있었으나 모두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명효릉도 청나라 태평천국의 난때 망인이 파괴되었는데 대부분의 목조 건축이 모두 불에 타서 벽돌과 돌로 된 부분만 남게 된 것이지요. 대금문에서 북으로 70여 미터 가다 보면 신공성덕 비정이라는 매우 크고 독특한 건물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주원장의 아들 주체, 즉 영락제가 아버지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이곳 역시 지붕이 소실되었고 사방 벽에는 아치형 문이 각각 하나씩 남게 되어 사방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비정 안에는 엄청난 크기의 비석이 있는데요. 용의 아들 중 하나로 무거운 것을 잘 짊어진다는 비희가 비석을 등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높이는 대략 9m 정도로 비문에는 2746자로 주원장의 일대기와 업적을 기록했고 상부 비에게는 9마리 용이 매우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명나라 이전에는 황릉에 황제의 공적을 기록하는 비석이 거의 없었는데 이 신공성덕비를 통해서 명청양대 황릉 앞에 황제의 공적을 기리는 공적비를 세우는 선례를 만들게 된 것이지요. 명효릉은 600여 년간의 세월 속에서 많은 목조 건축물이 소실되었지만 전체적인 구도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명효릉에서 가장 이름이 높고 알려진 곳이 바로 신도 부분입니다. 이것처럼 황릉의 신도 부분에 죽은 자의 무덤 앞에 사람과 동물의 조각상을 세우는 전통은 중국 서한시대에 시작되어 20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신도에는 현실 속 동물과
전설 속 동물이 교차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징에서 가장 아름다운 615m 길이라는 찬사를 받는 명효릉 신도에는 사자, 해치, 낙타, 코끼리, 기린, 말 이렇게 6마리의 동물이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동물이 두 쌍씩 서 있고 두 쌍은 무릎을 꿇고 있는 형태인데요.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고 다만 추측컨대 이곳의 석상들은 황제를 수호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낮과 밤으로 지켜야 하니 두 마리가 쉴 때 다른 두 마리는 황제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효릉의 신도에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석수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는 원래 중국에 없던 동물로 서한시대 장건이 서역으로 나간 후 비단길을 통해 중국에 들여온 동물로 이후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은 동물입니다. 사자가 제왕의 능묘에 등장한 이유는 사자가 백수의 왕으로 황제의 위엄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효릉 신도의 사자를 맨 처음으로 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주원장이 불교와 각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원장은 16세 때 환각사로 들어가 탁발승으로 3년을 떠돌았고 훗날 사찰에서 4년 정도 지내게 됩니다. 때문에 주원장은 일반인보다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사자는 불교와 인연이 깊은 동물이면서 대승불교에서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 타는 동물이기 때문에 효릉 신도 석수의 첫 번째로 배치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물은 해치인데요. 해치는 충직한 동물로 웹뿔을 가지고 있어 12곡직을 판별한 후 아기는 이 뿔로 들이받는다는 공평과 공정을 상징하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세 번째 동물은 낙타인데요. 사막과 열대의 상징 낙타는 일명 사막의 배라고도 불리지요. 한나라 때 비단길이 열리면서 낙타는 중국과 서방 간의 무역 통로에서 이용되었고 또 낙타는 중원 지역의 황실과 귀족들에게 이역의 진귀한 보물과 향료, 모피 등을 가져다 주었고 또 낙타 자체로도 황제에게 선물로 바쳐졌던 동물입니다. 원나라 때 기록을 보면 황제가 외출 시 의장으로 낙타를 사용을 했고 또 공안의 여성들도 낙타를 탔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낙타는 원나라 상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명나라도 그 영향을 받았고 효릉의 낙타는 명나라의 강토가 넓음을 상징하고 황제의 위엄을 사방에 떨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코끼리로 코끼리는 동물 중에서 대형 동물에 속하지요. 고대 중국인들은 코끼리를 훈련시켜서 일상생활에 사용을 했고 또 명나라 때에는 나라에서 전적으로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순상우위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 훈련 전문가도 있었다고 하네요. 때문에 중국인들은 코끼리를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 더군다나 네 다리는 굵고 힘이 있어 튼튼하기가 반석과 같은 코끼리는 명나라의 국토 강산이 이처럼 안정되길 바란다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린인데요. 거북, 용, 봉황과 함께 사령의 하나로 해치와 비슷하지만 기린은 몸에 비늘이 있고 또 살아있는 것을 먹지 않는 인자한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천하가 태평하면 기린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고 길상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수컷은 기, 암컷은 닌, 그래서 암수를 합쳐서 기린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말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보존되고 있는 유물 중에서 최초로 말이 묘 앞에 등장한 것은 한나라 때의 한무제의 신하 곽거병의 묘에서입니다. 이후 귀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 그리고 황제의 능 앞에 말이 배치되는데요. 말은 고대 교통수단이며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었고 제왕이 출정할 때도 꼭 필요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황릉의 신도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신도가 끝나는 곳에서 갑자기 길이 90도로 굽어집니다.
보통 제왕의 능침 신도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 신도가 굽어진 이유는 바로 신도의 오른쪽 매화산에 삼국시대 오나라 손권의 무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하들은 손권의 무덤이 황릉 조성의 걸림돌이 되니 이장을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은 손권은 훌륭한 장수로 그에게 내 영혼을 지키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이장을 반대해서 산을 돌아 신도가 꺾이게 된 것이지요. 신도를 지나 오른쪽으로 돌으면 바로 한 쌍의 돌기둥인 망주가 등장합니다. 능 앞에 기둥을 세우는 것은 길을 연다는 뜻인데 보통 황릉의 망주는 초입에 등장하는데 효릉에서는 중간에 등장하는 것도 이전의 황릉과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주의 높이는 6.2m이며 위로 갈수록 얇아지고 기둥은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기둥 꼭대기는 원주형 모자를 쓰고 있고요. 기둥에는 구름과 용무늬가 있고 하부에는 해소와 강산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주의 기둥이 이곳저곳 파여 있는 게 보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돌가루를 먹으면 병을 고친다는 말을 믿고 몰려와서 돌가루를 긁어낸 흔적이라고 하는군요. 우리의 민간신앙에도 비슷한 일례가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망주를 지나면 능을 수호하는 문인석과 무인석이 등장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사람의 석상을 석옹중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흉노의 제천신상이었던 것이 진나라와 한나라 때 한족 사람들이 들여왔고 이후 궁전의 장식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석상이 제왕의 일상생활과 정사를 돌보던 공간인 궁실에서 사후 공간인 무덤으로 옮기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 처음에는 무인석만 등장했다가 이후에 문인석도 함께 등장했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석옹중이 배치된 이 길은 대략 250m인데 이 길을 옹중신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효릉의 전반부를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효릉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